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종합특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합특검, 그러니까 3대 특검이 미처 수사하지 못하고 끝난 사안이라든지 또는 아무리 봐도 좀 미흡하다 싶은 사안이라든지 혹은 3대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당장 이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만 해도 지금 뭐 16가지 혐의 중에서 3가지 정도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 13가지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기소가 된 3가지 사건도 특검이,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점들이 나타나면서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종합특검은 최근에 윤석열의 목덜미를 움켜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 종합특검이 군사반란죄를 추가했습니다. 내란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하지만 군사반란죄는 수개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란죄로 하면은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지만 군사반란죄가 적용되는 그 순간부터 사형 외에는 다른 판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란 초기부터 윤석열에게는 군사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목청껏 외쳐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죠. 특히 조은석 내란특검, 이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군사반란죄 적용을 일부러 좀 피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잖아요. 군대를 동원했어요.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쳐들어갔어요. 군사반란죄는요, 내란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이라는 게 필요해요. 국헌문란. 국가기관의 기능정지 혹은 국헌문란, 이 2가지가 필요한데 국헌문란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이 판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전국 혹은 특정 지방에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한 폭동이 있어야 되고 특정 지역의 평온이 해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윤석열이 계속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2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냐, 그리고 사상자 없지 않느냐, 군인들이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냐, 오히려 시민들한테 얻어맞고 오지 않았냐, 근데 무슨 평온을 해했다고 하냐, 내란 아니다, 이런 어거지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내란죄의 이 법리상 그런 어거지를 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반란죄는 예외입니다. 군사반란죄는 군인들이 무기를 휴대하고 작당해서 정상적인 국가기관,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통상의 국가기관의 이 통치에 저항하기만 하면, 국가기관에 대항하기만 하면 군사반란입니다. 뭐 평온을 해했다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여튼 대항만 하면, 국가기관에 대항하고 저항하면은 그게 바로 군사반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쳐들어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군사반란인 거죠. 평온을 해야 했다 안 했다, 기능이 정지됐다 안 됐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국회 청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인들이 유리를 깨는 장면이 있죠. 이건 뭐 볼 거 없이 군사반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반란죄를 지금까지 그 어떤 수사기관도 적용을 안 했어요. 뭐 내란특검은 물론이고 공수처, 검찰 다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사반란죄를 이번에 이 종합특검이 입건을 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윤석열은 사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미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종합특검은 거침없이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합특검이 어제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특검의 수사에 현재 검찰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특히 현재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구자연 대검차장이 종합특검이 달라고 하는 수사 자료조차 내놓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김성동 감찰부장, 대검 감찰부장이 또 숨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종합특검은 그래서 구자연 대검차장과 김성동 검찰부장에 대해서 징계 요청을 했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은근히 뭉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각 정부기관 전체에 내란 청산을 위한 TF를 구성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법수호 TF 이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검찰 내에도 헌법수호 TF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TF의 단장이 누구다? 김성동 감찰부장인 거야. 근데 이 김성동 감찰부장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이 알박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청산 TF, 그러니까 헌법수호, 헌정수호 TF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란의 증거들을 은닉하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던 걸 보여요. 이와 관련해서 종합특검이 그 구자연 대검차장과 김성동 대검감찰부장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반박을 못해요. 아니 우리 협조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달라고 그런다고 자료를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달라 그런다고 다 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뻗댑니다. 자료를 달라 그런다고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진짜. 아니 자료를 달라 그러면 다 줘야지 왜 안 준단 말이에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이 자신들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뭐 자기들은 안 줘도 된다,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거지였습니다만 결국에 자신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입니다. 내란인데 검찰이 수사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아니 그러고 무슨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달라 그런다고 다 주는 거 아니다 라는 식의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은요 지금껏 임의 제출을 안 하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배를 가르겠다, 뭐 너 감옥 가고 싶으냐, 너도 수사 받아봐야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받아갔잖아요. 지들은 그러면서 지들이 수사를 받을 때가 되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잘 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이 알박기를 해놓은 이 김성동 감찰부장, 이 김성동 감찰부장은 해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직무정지까지는 시킬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과거 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작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합특검의 이런 선제적인 공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청산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재판정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들은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에 퇴정했다라고 하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퇴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역대 단 한 번도 검사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해서 대검이 징계를 안 하겠다, 못 한다라고 개기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검사들, 집단 퇴정한 검사들 징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놓고 개기는 거죠. 정말 대놓고 개기는 겁니다. 뭐 이놈들은 목숨줄이 2개야, 3개야?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구자연 대검 차장, 그리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근데 이 두 적폐들을 이제 검찰을 내외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검찰의 이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청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인적 청산이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종합특검의 거침없는 행보 때문입니다. 어우, 잘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형법상 반란죄를 윤석열한테 딱하니 추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군형법상 반란죄는 일반 형법상 내란죄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내란죄가 되려면 국가기관이 기능을 정지했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혹은 일부 지방에서 평온을 해야 할 정도로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내란이 아니다,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다, 얼마나 평온했는 줄 아냐, 군인이 출동했지만, 이렇게 어거지를 쓸 수 있는데,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을 하고 병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국가기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가기관에 대항하기만 하면 무조건 반란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불 끄고 문 때려 부시고, 이게 전부 다 뭐다? 반란죄가 되는 겁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가 있죠. 근데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무기징역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군형법상은 무기징역이 없어요. 그냥 사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되면은 무기징역이 될 수 있겠지만, 군사반란죄의 수괴가 되면 그냥 사형인 겁니다. 사형.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만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우리가 지기현한테 약간 고마워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형법상 반란죄, 이게 내란특검에서 적용을 안 하는 바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기현이가 1심 재판을 질질 끌면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특히 지기현으로부터 재판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 12-1, 이 여기가 2달 동안 2심 재판을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어요. 자, 이게 적용되기만 하면 곧바로 항소심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사형이 선고되는 겁니다.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군사반란죄를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기가 있습니다. 법 왜곡죄. 너무나도 명백한 군사반란인데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해당 판사들 법외국죄로 우리 고소 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재판 소원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이것도 다 종합특검의 성과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2차 계엄, 우리는 뻔히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 2차 계엄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확인된 얘기로는 계엄사령부가 2차 계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 지시도 내린 바 있고 2사단의 출동을 지시한 그런 정황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2차 계엄이 강행될 뻔했다는 거죠. 자, 이 사실 역시 이번에 종합특검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2차 계엄이 시행될 뻔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동시에 이것이 윤석열의 추가 혐의로 또 기소가 될 겁니다. 이거 같은 거는 별개로 기소가 가능해요. 2차 계엄은 그 자체로 추가 혐의입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1차 계엄과는 별개로 또 다른 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2차 계엄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양형이 선고가 되면 그것까지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처벌을 피했던 박한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된 거죠.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도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 종합특검의 성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김주현이죠. 김주현이 말로 내란의 핵심 세력이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주현이야말로 이제 핵심 세력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병력을 동원한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는 실패했지만 검찰을 동원한 연성계엄을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데 연성계엄을 시도했다면 분명히 김주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정황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김주현도 그렇고요. 한덕수도 그렇고요. 지금 내란 세력의 핵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김앤장 출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앤장. 그러니까 숨어있는 내란 세력 중에 김앤장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 정말 중요합니다. 숨어있는 내란 세력에는 김앤장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윤석열의 이 법정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김앤장의 냄새가 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주현을 비롯한 숨어있는 내란 세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앤장 등 또 다른 내란 세력들의 꼬리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번 강조했던 윤석열 석방, 지난해 3월 7일인가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감옥에 있다가 석방됐습니다. 공수처가 어렵게 구속시킨 윤석열을 지기현이가 풀어주죠. 아시다시피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한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줍니다. 자, 윤석열을 지기현이가 풀어주니까 거기에 동조해준 사람이 바로 이 심우정이죠.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안 하고 윤석열을 풀어줘 버립니다. 결국 윤석열 작년 3월 17일에 있었던 윤석열의 석방, 뜬금없는 석방은 지기현과 심우정의 학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종합특검이 심우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즉시 한 걸 안 한 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심우정은 내란 과정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계엄사령부에 검사들을 파견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종합특검이 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특검은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수사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 검찰의 이 자체 내부 조사, 내부 수사와 내부 감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심우정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윤석열 석방 음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지금까지 분명히 내란과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내란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마치 내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안면 몰수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특히 이 검찰과 관련된 종합특검의 수사에서 제가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프로스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이프로스, 우리는 이건 게시판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프로스는 사실 검찰의 이 업무용 시스템입니다. 업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채팅이라든지 쪽지를 통해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고 업무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이 이프로스를 통해서 오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프로스만 잘 뒤져도 검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이프로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특검이 이 이프로스를 털고 있어요.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 검찰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라고 공세를 펼치니까 검찰 측에서 모든 걸 다 달라는 걸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억울하면 압수수색 영장 내놔라.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프로스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 이프로스에 들어가 있는 자료만 압수수색을 해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 대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제대로 된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건 압수수색 영장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냥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개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프로스에 대한 압수수색 역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부분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서버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이프로스, 이 안은 검찰의 캐비넷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이 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른바 D넷도 이 이프로스와 연결이 돼 있죠. D넷,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몰래 짱박아 두는 자료, 이게 D넷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겁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 그 누구도 겁이 나서 여기를 건드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종합특검, 권창형 특검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눈에 확 띄는 거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다. 조작의 직접적인 주범이다 라는 게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이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시를 내렸다. 이 자료들이 현재 막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여러 가지 자료를 누락했다든지 또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주겠다
라고 한 자료까지 일부러 안 가지고 간 거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추가 혐의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2차 종합특검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미처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해서 약간은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예, 이제는 좀 도와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어요. 그죠? 당장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윤석열의 이 외환죄, 그다음에 윤석열의 군사반란죄 이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발본 세곤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심우정, 조희대 혹은 지기현 이런 커넥션으로 이어지는 윤석열 석방을 위한 음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윤석열의 장난질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 자료가 나오죠. 자,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며칠 전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에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국정원 비밀 문건인데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 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 그리고 직접 보고를 하고 여기에 받아 쓴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 보고분이라고 되어 있고 7월 5일 07시 30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발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 윤석열이가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을 고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본, 고발 지시. 네. 어떻습니까? 자, 이 사안 역시 이번에 최근에 새롭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뿐만 아니라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역시 윤석열이가 조작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조작을 지시하는 바람에 엄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것도 국정농단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자, 너무나도 수사할 게 많고요. 지금 현까지 밝혀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1차 90일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각각 30일씩 가능해요. 그래서 총 수사 기간은 120일입니다. 준비 기간은 20일까지 가능한데 그 경우는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이미 2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요. 끝나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50일인데 현재 70일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70한 며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특검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사항이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 등 특히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세본 것만으로도 지금 20가지가 넘습니다. 제가 여기 10여 가지라고 썼습니다만 정확하게 10여 가지가 아니라 20여 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수사기간의 절반을 써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물론 이번 종합특검 좀 수사 속도가 느립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악행을 상대로 지금까지 싸움을 벌여왔던, 검찰에 맞서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서투를 수 있어요.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서투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미 절반의 시간을 쓴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해주면 분명히 성과를 낼 것 같은데 수사기간이 모자란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수사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일부러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일부러 무시하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뭐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몰고 갈 겁니다. 벌써 일부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사기간을 늘려주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절반밖에 안 남은 수사기간,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에 조금 서투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합특검, 이들이 수사기간 때문에 중도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이 뭔가 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합특검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추가 특검이 하나 생기죠. 조작 기소, 조작 수사 특검이 생깁니다. 물론 그 특검에서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건 그거고요. 또 2차 종합특검의 수사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로 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진현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특검을 해도 부족하다라고 하셨네요. 특검은 왜 기간이 짧느냐고 하셨어요. 익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원래 특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라는 게 왜 특검이냐, 왜 통상의 수사기관을 쓰지 않고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쓰느냐,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별한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검찰 조직, 통상적인 수사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또는 통상적인 수사 조직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들만 따로 떼서,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사 기간의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간이 좀 짧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 기간을 좀 연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연장이 돼서 수사 성과를 제대로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지 폭풍님께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장2141님께서 하이 하셨네요. 전인수님께서 연관 부처를 만들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자, 분이리치님도 오셨네요. 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11분입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